네,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안산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수급자를 18세까지 확대하고 16에서 18세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고영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고영인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 초에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그 국민생활기준 2030에 포함된 그 아동수당 연령 확대, 그리고 그 이번 그 고 의원께서 발의한 아동수당법, 지금 뭐 차이점 뭐 어떻게 다릅니까? 같다고 봐야 됩니까? 예, 큰 틀에서는 같은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 그 시작 전부터 이번에 법안을 낸 그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국민복지를 OECD 평균이나 특히 그 북유럽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 중인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고, 예, 예. 이번 이 대표님의 국민생활기준 2030 발표와 함께 제가 준비한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대표 발표 내용과 내용은 같고, 단지 그 수당의 수급 대상에 있어서 그냥 18세 아동 수당을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15세까지는 그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지만 16세에서 18세 이 나이에는 아동 그 당사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거, 요것을 좀 첨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현행법상 그 아동 수당은 7살까지 지급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네, 또 수급권자 보호자에게 직접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또 담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16세에서 이제 18세라고 하면 보통 그 고등학생 나이 정도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에게 첫 번째는 직접 지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미리 이렇게 경험해보자, 이러한 측면이 크고요. 예.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그 해외 사례를 보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또 쓴 후에 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훈련들도 하고, 또 이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 본래의 아동이 건강하게 그 훈육되는 이런 데 쓰여져야 될 돈들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이런 돈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 판단력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나이에는 직접 줌으로써 좀 더 취지에 부합하게 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만 5세, 즉 7세까지 매달 이제 10만 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10만 원씩입니까? 예, 현재까지 10만 원을 우리나라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우선은 18세까지 늘리는 데 있어서도 월 10만 원을 유지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수준은 지금 약 적게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한 30만 원 수준까지 계속 올리는 그러한 목표들도 이제 이후에 계속 같이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의 기본 소득이 되겠네요. 그렇죠.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니 그리고 의원님 그 현행 그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그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뭐 폐기 혹은 뭐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최근 그 식품 관련 표기 사항을 규정하는 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자, 네. 이 내용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존에는 그 식품의 유통 기한만 표기되게 되어 있던 것을 예. 앞으로는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병기 같이 표기하자, 이겁니다. 요지는. 섭취하는 그러니까 것까지.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우유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유통기한이 써 있으면 네. 뭐 슈퍼에서 이걸 고를 때 그거 유통기한이 뭐 한 이틀, 3일 남은 우유를 그렇죠, 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갖고 와서 한 2, 3일 갖고 있다가 그 안에 먹어야 먹죠. 되니까. 예. 그리고 뭐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남았다 그러면 아예 사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 기간이 2달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소비 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예. 그 기한이 2달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예, 예. 약 2달까지도 먹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왜 그걸 왜 근데 이제 유통기한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상식에는 그동안 유통기한, 이 기간 안에는 이게 유통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게 사실인데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섭취 기간을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다 이제 이런 편견이 굉장히 큰데 예, 예. 이것을 이제 방금 얘기한 우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부도 유통기한은 14일인데 104일이 섭취기한입니다. 그리고 아.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막 식용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2년인데 섭취기한 7년 동안 두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집에서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버리죠.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1년간 우리가 버려진 음식물이 연간 한 570만 톤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사료, 비료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 대부분은 그냥 버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하다 보면 예. 그 식품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 예. 저의 취지는 물론 지금 법안에 올라온 거나 정부에서는 섭취 유통기한을 없애고 섭취기한만 지금 넣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유통기한을 병행해서 섭취기한과 써줘가지고 그 소비자가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섭취기한이 남았으니까 내가 적절한 시간까지는 먹을 수 있겠구나. 물론 그 끝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 것들의 편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마트 가가지고 뭐 라면을 사던 예, 뭐 요구르트를 사던 예, 우유를 사던 유통기한 보고 사는데 유통기한이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났네 이러면은 못 먹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 유통기한이 섭취기한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하 이거는 제가 두부를 좋아하는데 예, 예. 두부 사다 놓고 그냥 하루만 지나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보면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슬쩍 한 3, 4일 지난 것도 먹어보고 혹시 탈라면 어떠나 이런 걱정도 했었죠. 두부를 되게 또 좋아하시네요. 예, 좋아합니다. 두부 저기 뭐 이렇게 부치는 걸 좋아하시는 두부 부쳐서 예, 이렇게 드시는 거. 부쳐가지고 예. 간장에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 의원님, 예, 예. 이 흡연율 감소 및 이 담배 그 광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네네네. 그 이렇게 상점 내부에서도 이렇게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을 하신 거 되게 그 법안 제출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고 의원께서. 네네네. 예, 이번 이 담배 관련 이 금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4년 전에 떨어지고 와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담배 광고가 이제 원래 판매처 외부에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법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의점을 지나가다 보면 그 담배 진열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요? 보이죠. 예, 이 예. 투명 유리창에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류장 이 바깥에서도 보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판매장 바깥에서는 광고를 못하게 해놓은 이 취지에 벗어나는 거죠.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흡연율을 낮추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어떤 흐름, 방향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뭐 물론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타협안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그 진열을 하지 말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글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담배 진열대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부에
담배 진열을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흡연율 감소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러한 취지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영인 의원께서 법안 이렇게 발의하시는 것들 보니까 다 진짜 실생활에 네, 그렇죠. 정말로 이게 필요한 왜냐면은 나 이제 올해부터 담배 이제 안 피겠다 이런 예, 사람들도 이렇게 편의점이나 뭐 이렇게 슈퍼 지나가다가 이 담배 예,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은 그렇죠. 마음은 그냥 직진인데 몸은 가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담배 사러. 예. 그래서 예. 흡연의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이거죠. 맞아요. 예. 그 되게 좀 예, 그 나름대로 효과가 좀 되게 클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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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뭐 2월 한 달 동안 여러 개의 이렇게 법안들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 그 올해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또 각오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 구조라든가 음, 또는 그 안전에 취약한 노후 보장이 안 돼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실업의 문제라든지 장애 문제라든지 질병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런 불안전한 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안전하게 미래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제 기본 정치 철학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에 왔는데 예, 이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더 심화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불평등을 빨리 완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제 과제로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소득 창출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계층, 즉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린 아동 수당법도 얘기했고 이것은 이제 나아가서 교육. 저는 궁극적으로는 대학 등록금 무료까지 이것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이고,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뭐 20년 후가 될지 이야,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아동으로 태어나서는 아동으로 우리가 그 보육되고 교육을 받는 동안은 예,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예.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공동체에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실질적인 그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며 그래서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철학을 이제는 그 아이의 그 양육과 성장이 그 부모에게만 책임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예, 공동체가 대응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예, 한 가지 노인에 있어서도 예, 노인이 이제 물론 일자리를 가끔 가지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 질병이라든가 예,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소득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렇게 그동안 도입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음, 이 노인기초연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위 70%만 되어 있는데 예, 예. 저는 이거를 100%로 모든 대상을 상대로 어, 하고 현재 30만 원도 우선은 40만 원으로 이거를 어. 이제 준비하고 있고 곧 제가 법안 제출할 겁니다. 아유, 저 박수 한번 예. 드려야겠는데. 물론 이제 왜 그 부자들한테도 주느냐 이 예, 문제는 예. 항상 우리가 따르는 문제인데요. 근데 에, 아동 수당도 보면 원래 90%만 줬었어요. 불과 2, 3년 아, 전까지. 예. 그래요? 근데 마지막 10%를 주는 비용이 그 1,600억 원이 더 있으면 10%를 더 줄 수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 90%와 10%를 구별하는데 행정 비용이 1,400억 원이 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 참. 반대했던 그 새누리당 또 음, 그 지금 국민의힘이 그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그럴 바에는 그냥 다 주자 뭐 어, 그렇게 동의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이제 지금 노인들도 물론 이제 뭐 집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 실제는 자식들한테 어떤 보존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소득은 별로 없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런 사각지대를 하고 대신 다 누구나 다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예, 혜택을 다 안전적으로 우리가 기본 계단을 깔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재산세나 소득세는 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아동 노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그 질병 실업 장애 이쪽까지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예, 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안도 네. 내주시고 예. 좀 뭡니까, 이 법안들이 다 좀 통과가 돼서 좀 네.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고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고영인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